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외교단지 아시아 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S서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신형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또 그 청와대에서는 그 예상대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3명의 수석 비서관이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그 국민 여론의 향방도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과 이제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 식별 구역과 영광을 침범해서 또 큰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딘가 이걸 좀 물어봤죠? 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일본이란 응답이 39.6% 나타났습니다. 네. 예,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일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이 33.1%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일본을 그래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역시 경제가 안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 제재랑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문제는 역시 역사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다 보니까 더 이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더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연령별로 보더라도요, 30, 4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북한보다는 일본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2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일본보다는 북한이 더 위협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북한이 일본보다도 더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40%가 넘게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20대에서는 비등하게 북한과 일본이 비등하게 조사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지정당별로 봤을 때 상당히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가 넘는 분들이 일본이 북한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일본보다는 북한이 더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역시 이제 정치 성향별로 이제 위협적인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또 좀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좀 침범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한 이 국민의 그런 어떤 경계심이 좀 높을 줄 알았는데 역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위협적이다 하는 의견을 보낸 거는 2.4% 상당히 적게 나왔어요. 상당히 저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위협적인 의견이 3배 이상 높은 거 나타났는데 이는 역시 중국과 우리들 간의 사드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우리한테 관광객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강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러시아가 또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 중에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여당 또 야당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획기적인 또 객관적인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서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더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일본에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여론도 그 배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이 북한이 또 미사일 2발을 이제 동해상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평가 결과 그 신형 그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한 관심도 상당히 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므로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45%로 제일 높게 네. 조사됐습니다. 네.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조사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북미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된다는 의견이 2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요구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11.1%로 조사됐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은 10.7% 조사됐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 여론은 북한의 제재를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사항을 외교적으로 해결된다는 의견은 51.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국민 과반은 어쨌든 간에 좀 북한을 좀 달래서라도 외교적으로 해결된다는 의견이 50%가 넘는 반면에 북한을 더 압박해야 된다는 의견도 45%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제재 강화냐 아니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금 비등하게 조사됐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는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남북한 정상이 뭐 2번씩이나 3번이나 만났죠. 그리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이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45%에 육박하다는 의견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그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해서 이번 이 발사의 어떤 의도랄까 목적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히 남한을 향한 경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특히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금도 답변 결과 나왔지만은 특히 질문 항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유엔 제재 위반이므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 요구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조속한 북미 협상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첫 번째로 유엔 제재 위반이므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 45%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항목은 하나를 묶어서 대북 제재 완화 및 외교적 해결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친 결과가 51.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절반 정도가 대북 제재 완화 및 외교적 방안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여러 의견을 좀 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조속한 북미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 반응을 보면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30, 40대는 이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큰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제재를 강화하다 보면은 또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반발하다 보면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가기 전에 조속한 북미 협상을 통해서 좀 외교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지지 정당별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역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의견이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78%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시
국민들이 지지 정당을 선호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원하는 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좀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좀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깊은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5개 질문 중에서 그 가장 많이 동의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제재를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43.7%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가 이제 21.3%. 물론 아까 설명한 대로 네 가지의 제재 완화 및 그 외교적 해결을 포함하면은 52.2% 20대가 나오긴 했지만은 역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건 43.7%.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보더라도요, 이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냥 제재 강화보다는 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상당히 팽팽하게 네. 대립되어 있다는 걸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 감각이 어느 순간에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깨지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계속 탄도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분들도 그렇다면 제재를 더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균형점이 깨지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쪽에서 본다면 북한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이런 우리 남한의 여론을 남한용이라고 경고하기보다는 남한의 여론을 좀 숙지하고 이해를 해서 좀 본인들 좀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탄도미사일 발사보다는 좀 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북한 입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석연하게 생각지 않는다 이런 또 트럼프가 반응도 보였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탄도미사일을 지금 방향만 조금만 틀었으면 남한 쪽으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냐 안 하냐가 보다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냐 안 하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끈을 지금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된다면 국민이 우리 여론도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북한이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에서 괜찮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라고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북한은 그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역시 북미 간에서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세를 좀 조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또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이제 높은데요. 그동안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부실이라든지 아니면은 SNS를 통한 그런 여론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앞으로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쨌든 찬성하는 의견이 56.5%로 가방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22.9%에 불과한 걸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걸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찬성 의견을 보인 계층을 보게 되면 50대, 60대에서는 68%, 63% 이렇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그 대전 충청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그 대구, 경북 쪽에서도 좀 높게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별로는 뭐 이제 보수 정당 쪽이 이제 찬성한다는 게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그 이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한 것은 일단은 잘했다 이렇게 국민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무장관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을 완수할 거라는 기대도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 기대감 플러스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에 뭐 이런 조국 수석의 논란이 그다지 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지층에서도 일단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에서 빼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간다면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지층에서는. 네. 반면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교체를 그동안 계속 꾸준히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 의견이 뭐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수석은 최근에 그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 SNS에 많은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지지층도 상당히 또 결집하는 그런 또 모습도 보였지만은 또 그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여론도 또 적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앞으로 과연 이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이 돼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동안 조사했었던 그 정당 지지도 이번에 또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어떻게 나왔나요? 뭐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하는 거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은 자유한국당, 네. 그 다음에 정의당 순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나는데, 뭐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차이가 지금 두 자리 숫자로 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지금 뭐 정체 내지 답보 상태다. 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정당 지지도는 그동안 추이를 보면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뭐 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면이 보여지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서 있는 호남에서의 지지율 때문에 보여집니다. 호남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14.1%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오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빠지는 상관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50대 이상에서는 20세부터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가 매우 강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특히 2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2.4%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4.7%로 차이가 근 20% 가까이 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체 내지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기댈 곳은 역시 이렇게까지 지금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60세 이상에서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내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빨리 틀고 일어나서 뭔가 쇄신하는 이미지, 새롭게 태어나는 말로만 새롭게 혁신한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달라진 모양새를 국민한테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커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 정당의 지지도는 이제 갈수록 좀 요동을 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정당도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총선 공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SG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